네, 반갑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 증시도 잘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이제 대선 D-Day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는 조금 더 진정되어 가는 모습,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경제지표까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선이라는 하나의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나타날 이런 선물 꾸러미들, 즉 호재,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 뭔가 기대감을 좀 불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수도 확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 경제 요건,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긍정적인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대선 변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트럼프가 만약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뭔가 좀 앞서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개표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 그 다음에 이 간격들, 격차가 굉장히 근접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여기서 대선 불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변수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또다시 불안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주 중반에는 이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되어야지만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보시고요. 경제 지표들은 일단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이제 FOMC도 나올 테고, 그래서 경제 지표도 또 실적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추세가 중요하고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은 현금의 여력이 있다라면 조금씩 더 사주시거나, 그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고요. 내려갔을 때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좀 잘 살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죠. 네, 종합주가지수가 1.8% 올라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지지선 때 다시 회복을 한 거죠. 2300에서 2330포인트까지 나타난 이 지지선, 오늘 다 회복이 된 거고요. 이런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늘은 요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횡보냐,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또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가의 어떤 지속적인 하락이라든지 폭락, 이런 것들과는 조금 관계가 멀어요. 왜냐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타나는 폭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폭락으로 연결돼 가지고 시장을 크게 무너뜨린다거나 그런 형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27%, 2.26%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이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RSI 지표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려왔었죠. 과매도 시점에서 반등이 진행되는 거.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체크하셨다라면 이번에 코스닥 반등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많이 높여서요, 수익도 좀 많이 챙길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코스닥도 물론 이제 단기적 고점이 좀 형성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셨고, 헤드앤숄더니 이런 말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상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한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수급 동향도 같이 볼게요. 수급도 특별히 보실 거 없어요. 지금 아주 좋거든요. 코스피 쪽에서 그동안 이제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어제 살짝 들어왔다가 아침부터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같이 따라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나타났었던 어떤 물량적인 부분들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현상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조절하자 이렇게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사들여야 되겠다라는 느낌들을 가졌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한국에 대한 이런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오늘 많이 올라오는 모습, 하이닉스도 올라오는 모습, 배당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목별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죠. 뭐 수급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지금의 강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이 정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의 동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이상 순매수를 해줄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가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면 주가가 내일도 상승하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들 매매 동향 이제 11시 10분 자료를 한번 볼 건데요. 삼성 SDI 순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46만 4천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뭐 LG화학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까지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바이든의 어떤 당선 그 여부가 이제 뭔가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겠다. 뭐 그린, 녹색 또는 뭐 그 전기차, 그 다음에 친환경, 뭐 수소, 막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장은 역시 SDI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흐름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SDI가 이제 제대로 잘 올라서게 되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제 약간의 조정 정도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호재성 재료가 눈앞에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변동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위치에서 너무 올라가는 부분들, 많이 상승하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 올라가겠지? 무리하게 따라가면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제 그동안 매도하고 있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무료 방송 통해서 공개적으로 매수 의견을 또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55,000원대 매수해도 괜찮겠지만 거기까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56,000원대 초입에서 매수 한번 해보자. 그 부분이 이제 유효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4%대 상승, 어제 1%대 상승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3.5%대. 뭐 단타보다 낫죠? 네, 보통 단타 하루 정도 하잖아요. 근데 예,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단타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 다 만들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네, 계속 좀 부정적인 의견들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은요. 그렇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제대로 된 흐름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이렇게 되면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 횡보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부품주나 현대차 이런 쪽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 그런 정도만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또 해결해 줄 만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요 위치에서 뭐 16만원대라도 매수 의견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지지가 확보가 되는 모습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도 괜찮죠. 뭐 현대 위아가 됐든 뭐 현대 모비스가 됐든 또는 화신 뭐 이런 종목들 다 괜찮은 포지션입니다. 이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평가를 받게 되겠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오늘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상으로 이제 GK 같은 종목들 이제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결이 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카지노라든지 이런 그 레저 이런 쪽에서는 글쎄 뭔가 탁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오늘은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포지션 보니까 계속 매수를 좀 해왔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저거인 것 같아요. 이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배터리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치.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개인 투자자들에게 밉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작용되고 있어서 지금은 배터리 쪽이라면 삼성 SDI가 일단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순매수. 뭐 셀트리온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반등 나가는 자리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 종목들 포스코 20만원 안 들어오네요. 그죠? 들어오면 사자라고 하는데 계속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요. 근데 기다리는 자리까지 안 들어오면 오히려 더 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안 들어오네요. 21만원까지만 들어와도 살려고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또 보셔도 됩니다.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순매도. 네, 이거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지금 현재 순매도로 들어가 있고요. 하나솔루션. 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그린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당장 매도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크게 폭등한다 이렇게 기대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올라오는 모습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은요. 일단 대형주 위주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배당에 대한 시즌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 개선 종목군들 위주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다고 예상한 데도 있지만 좋다고 예상한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잘 알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IT 관련주들은 전기전자 이쪽은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냥 기대치를 조금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후 들어서면서 약간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살짝 꺾이는 모습, 그 다음에 연기금 쪽도 살짝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증시 상황들이 살짝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은 대선 이후 재료가 확실시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장중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크게 뭐 상승폭 다 반납한다든지 뭐 망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홀딩하시는 전략, 그 다음에 현금 여력이 있다라면 관심 있는 종목들 조금씩 더 사시는 전략, 그런 것들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편안하게, 네, 시장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뵐게요. 마감 시황은 오늘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